자, 볼게요. 사실 1차 부등식이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1차 부등식이 그냥 쉬운 부등식인데 이거 가지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짜증나는 문제가 878하고 요 880 한 요 두 정도가 좀 짜증나거든요. 예. 근데 878은 이거 중등 심화에서도 많이 보던 문제죠. 맞아요? 예. 중등 심화에서 많이 보던 문제. 주로 어떤 문제? 의자 문제. 긴 의자에 뭐 몇 명이 앉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기억나죠? 예.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한 판이 6조각인 피자예요. 그죠? 최소 학생수를 구하는 거니까 학생수를 X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문제 조금 봐봐요. 한 명이 3조각씩 먹으면 5명이 피자를 먹을 수 없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자의 총 조각수가 3 곱하기 X-5라는 뜻입니다. 어렵냐? 한 명이 3조각씩 먹으면 5명은 피자를 먹을 수 없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피자의 총 조각수가 3 곱하기 X-5라고요. 이해했죠?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야? 한 명이 3개씩 먹어. 5명이 못 먹는데 총 X명이야. 그럼 몇 명이 먹은 거야? X-5명이 먹은 거잖아. 그럼 X-5명이 먹은 피자의 총 조각수가 몇 조각이냐고. 3 곱하기 X-5요. 아니,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피자의 총 조각수는 3 곱하기 X-5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근데 한 명이 2조각씩 먹으면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3조각씩 먹으니까 못 먹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2조각씩 먹어보자. 그럼 피자가 2당 1개씩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 판 이하로 남는데, 내 말 잘 들어봐. 이 문제 어려운 지점 이건데 한 판 이하로 남는다가 무슨 말이에요? 남긴 남아요. 안 남을 순 없겠죠. 안 남았는데 0판 남았다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막 형하고 같이 치킨 먹기로 했는데 형이 늦게 와가지고 치킨을 시켜 먹었어. 먼저 먹었단 말이야. 형이 내 거 남겨놔 이랬어. 그래서 형, 내 거 남겨놨어? 형 남겨놨어. 내 거 몇 조각이야? 0조각. 이러면 귓방명이 날아오잖아요. 이 남은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럼 피자가 최소 몇 조각 남는다? 여기서 한 조각이라고 말하는 데 다 틀린 거야. 왜냐면 2조각씩 먹기 때문에 최소 2조각이 남아야 돼요. 피자가 6조각이 한 판이잖아요. 한 명이 2개씩 먹는데 남는 게 어떻게 1개가 되지? 무슨 말이야? 어떤 놈이 3개 같은 2개를 먹은 건가? 말도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2조각에서 6조각까지 남는 건데 실제로 남을 수 있는 조각은 2조각, 4조각, 6조각이지 다 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피자의 총 수량이 가장 작았을 때는 2x 더하기 2일 거고요. 등목 들어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x-5 이게 2x 더하기 6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니? 볼 수 있겠어?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3조각이나 5조각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가 6의 배수여야 되잖아 어차피. 이거 전체로 할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6의 배수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거 풀어볼게. 푸는 법은 이렇게 하나를 풀면 되죠. 첫 번째 부등식 풀면 뭐 나와요? x는 17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두 번째 부등식 풀면 뭐 나오죠? x는 2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7에서 21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저게 6의 배수한다고 했으니까 x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돼야겠죠? 왜냐면 3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x-5가 짝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x는 홀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가능한 x는 17하고 19하고
20일이 가능한 거니까 최소의 학생 수는 17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여기서 최소의 학생 수 안 물어보고 학생 수는 얼마가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답을 쓰면 정답이게요, 오답이게요? 오답입니다. x는 반드시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x는 17, 19, 21 이렇게 쓰셔야 답이 되는 거지. 이 문제 어려운 지점은 거기에 있어야 알겠죠? 여기서는 최소의 학생 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뭐 맞추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를 더하기 1로 분식기는 틀리겠지. 답이 16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한 조각은 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문제를 좀 이해하고 풀어야지 기계적으로 좀 풀어서는 안 되겠다. 알았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79번.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1의 여기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 여기 1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x 더하기 3이다 이런 얘기잖아. 이건 그냥 숫자만 보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숫자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뭘 깨달아요? 벌써 깨닫지 않아요? 이거 쓰자마자 아 선생님 x는 6 이하예요. 왜냐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x 더하기 3이 9 이하여야 되죠.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x는 6 이하야. 설마 7, 10 이렇게 쓰는 건 아니 그럼 710으로 보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x는 6 이하다 바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3은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보통 이 문제는 이제 바꾼수를 물어보잖아요. 바꾼수는 x 더하기 3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x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이 숫자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x 더하기 3은 10개가 있는 거예요. 야, 73이라고 적으면 이게 7, 3이냐? 7은 10개가 있고 3은 1개가 있는 거잖아. 그런 관점이잖아.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x 더하기 3은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고요. x는 하나가 있는 이 아이가 크다. 처음 숫자는 뭐예요? x가 10개가 있고요. 2배 해야 되지? 네.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은 하나가 있는데 이거의 2배에서 30을 뺀 수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 남아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뭐 나오니? x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 11x 22x 11x 빼니까 11x 숫자만 계산하면 얼마예요? 60 54인가? 그죠? 네. 그럼 x는 11분의 54보다 작다. 11분의 54는 5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안 써도 되겠네. 그죠? 네. 따라서 x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11분의 54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4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처음 자연수는 47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안 어렵지? 안 어렵잖아. 그지? 자, 다음 문제 가도 되겠죠? 네, 다음 문제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도 좀 크기도 하고요. 네. 좀 차분히 풀어볼게요. 문제 더럽게 기네. 네. 연못 주위를 따라 도로가 있고 두 지점 A, B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 있다. A 지점에서 도로 위에 두 지점 PQ까지의 거리는 각각 X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지금 X고 여기의 길이가 X다 말을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B 지점에서 도로 위에 두 지점 CD까지 가는 각각 9m, 10m. 그럼 여기가 9m고 여기는 12m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곡선거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주의하시고. C에서 출발하여 Q 지점까지 갈 때 두 지점 PA를 한 번씩만 지나는 경우와 한 번씩 지나는 경우와 두 지점 BD를 한 번씩 지나는 경우 두 지점 BA만을 한 번씩 지나는 경우 이동거리가 모두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 이 부분을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식으로 옮길 거 잘 보세요. 알았죠? 네. 자, C에서 출발하여 Q까지 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알겠지? 네. 여기까지 가는 건데 저게 왜 자꾸 이렇게 5처럼 보이지? 여기가 C예요. 9m. C에서 출발해서 Q까지 갈 건데 두 지점 PA를 한 번만 거치면 첫 번째가 말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야. 그렇지 않니? 이 경로야. 왜냐면 P하고 A를 한 번씩만 거친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몰라. PC의 길이를 모르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고. 선분은 아니지만 PC 더하기 EX라고 써도 될까? 그지? 저 선분의 뜻이 아니에요. P에서 C까지 거리란 뜻이야. 자, 두 번째 식 봐봐요. 두 번째 식은 두 지점 BD만을 한 번씩 지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경로는 뭐라고 쓸 수 있겠냐면 21 더하기 QD라고 쓸 수 있겠네. 그죠? 네. 세 번째, BA를 한 번씩 지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 경로는 9 더하기 AB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D에서 출발하여 P까지 갈 때 QA를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 그 다음에 나온 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 경로를 식으로 써보면 마찬가지예요. QD 더하기 EX가 되는 거죠. 이동거리가 있으면 좀 멀어진다니까 이번엔 등식이 아니고 이렇게인가 봐요. 그 다음 거는 BC만을 한 번씩 지나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21 더하기 CP PC라고 써도 되고요. 이게 되겠죠? 더 멀어진다. 자, 세 번째 경로는 뭐냐? BA만을 한 번씩 지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12 더하기 AB 더하기 X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구해야 되는 값은 그냥 자연수 X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PC, QD, AB 이런 애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안 되겠잖아. 그지? 그런데 이 위에 세 개가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QD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서 QD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QD를 뺄 수는 없어요. 뭘 빼야 되냐면 21-QD를 빼면 돼요. 왜냐? 여기서는 PC를 없애고 싶을 거 아니야. PC를 뺄 수는 없어요. 뭘 빼면 돼요? PC 더하기 EX를 빼면 돼요. 여기서 AB를 없애고 싶을 거 아니야. AB를 뺄 수는 없어요. 뭘 빼야 돼요? 9 더하기 AB 더하기 X를 빼야 돼요. 왜? 셋이 같으니까. 각 항에서 같은 수를 빼게 되면 부등식이 안 바뀌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뭘 빼냐면 21 더하기 QD를 빼요. 얘한테는 뭘 빼는 거냐면
PC 더하기 2x를 빼요. 얘한테는 뭘 빼는 거냐면 9 더하기 ab 더하기 x를 빼요. 근데 이런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다 똑같은 걸 뺀 거기 때문에. 셋이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2x-21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1-2x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3이 되는 건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면 문제를 푸는 거죠. 첫 번째 거는 뭐 나옵니까? 4x가 42예요. 그럼 x는 2분의 21보다 작다 이게 나오고, 두 번째 건 뭐가 나옵니까? 2x가 24니까 2x가 18이구나. 그죠? 18. 9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9보다 크고 2분의 21보다 작으니까 자연수 x는 10밖에 안 되겠죠. 이해되니? 솔직히 이 문제는 나 쉽다고는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굉장히 독특하잖아 지금. 부등식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근데 부등식에서 같은 값을 빼야만 부등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처리할 수는 없고, 대부분 이 문제 못 푸는 이유는 QD도 안 알려주고 PC도 안 알려주고 AB도 안 알려주는데 나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렇기 때문에 문제 못 푸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걔들이 만약에 문제라면 걔들 없애면 되는데 저 세 개가 같다는 얘기를 그려준 거예요. 우리를 빼라 각 항에서. 그러면 네가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고 하는 모든 변수가 사라지면서 x에 관한 부등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알았니? 알았어.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81번.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할 때 그 해를 구하세요.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뭐가 웃기냐면 일단은 부등식에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이 왼쪽이 절대값이라는 거 좀 주목을 해볼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해가 있으려면 이거 음수일 수 있을까? 음수이면 해가 없겠잖아. 맞아? 그럼 적어도 k제곱 더하기 k는 음수는 아니네. 근데 k제곱 더하기 k가 양수라고 해봐. 그럼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잖아. x는 몇 개 있을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절대값 x가 뭐 3보다 작거나 같아요. x는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지 않냐? 여기가 1이어도 무수히 많아. 거리니까. 거리라고 했잖아. 자, 잘 봐. 이거 완전 거리로 해석해볼까? 이 식의 뜻이 뭐냐면, 그러면 K로부터의 거리가 K제곱 더하기 K인 실수 X가 한 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수직선에서 K를 잡고 어떤 X까지의 거리를 재도 거리가 K인이 아니구나. 이하인이죠. 예. 이하인이죠. 예. 그러면 아무리 짧은 거리를 잡아서 요만큼을 잡아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큼만 거리를 잡은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 존재한다고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고. 근데 이게 한 개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힌트인 거지. 이게 한 개밖에 없으려면 X가 곧 무엇이어야 돼요? K여야 돼요. X가 곧 K라는 말은 K로부터의 거리가 K로부터 K까지의 거리니까 이게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겠니?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저거 0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한 개라고 했으니까. 알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되죠? 되죠? 네. 그럼 K는 0 아니면 마일인데요. 0은 아니라고 얘가 말을 했잖아요. 그럼 K는 마일이네요. 그쵸? 그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K가 마일이니까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해예요. 물론 이 문제를 학생들이 쉽게 풀진 않습니다. 쉬운 내용인데 왜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 부등식 해구하라면 어디서 어디 사이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뭐 하나도 이상할 거 없고 부등식에 해라고 해서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부등식의 해니까 반드시 어떤 범위가 나오겠지 라는 건 여러분의 고정관념일 뿐이죠. 하나님 알았어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 자, 다음 요거 볼래? 882 얘랑 같지 않냐? 그러면 연립한 보람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연립한 보람이 없으려면 어떤 상황이죠? 연립이라는 게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공통범위를 구해보니까 이것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애당초에 이 아이가 요 안쪽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잖아. 공통범위를 구했는데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얘기는 나온 애가 안 나온 애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부등식 자체는 풀어야 돼요. 첫 번째 거는 풀면 뭐 나와요? x는 6a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요. 두 번째 거 풀면 뭐 나오냐? 영준아 이거 풀면 뭐 나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불러라고. 아니 니네 다 이러고 있지. 마이너스 5 x 더하기 a 마이너스 1 5 이라면서 그치? 1 더하고 a 빼야지 이러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x 6 마이너스 a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이거 뜻이 뭐라고 했어? 이 절대값 전체의 뜻이 뭐야? 수직선상에서 1 마이너스 a라는 실수부터 x까지의 거리야. 그게 5 이하라는 건 왼쪽으로 5만큼 갔을 때 오른쪽으로 5만큼 갔을 때 이 사이를 움직이면 된다고 했어. 근데 왼쪽으로 5만큼 가면 1 마이너스에서 5를 빼면 되잖아. 마이너스 a지. 오른쪽 5만큼 5를 더하면 되잖아. 6 마이너스 a지. 똑같지 않니? 이 생각을 그냥 머릿속으로 하면 1 마이너스 a에서 왼쪽으로 5만큼 간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부터 오른쪽으로 5만큼 간다고? 그러면 6 마이너스 a구나. 그냥 바로 알지 않아요? 이거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지? 절대값 정리 이용해서 푸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짓 좀 하지 마시고.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하고 있어? 기계도 아니고. 됐어요? 그러면 얘 자체가 이미 여기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어떤 식의 형태로 나타날 거냐면 6a 더하기 3이 더 거대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부터 6 마이너스 a까지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겠니?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6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아도 되잖아. 같아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나 만약에 저 색칠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면 같으면 안 되겠지.
근데 안 바뀌어 있으니까 이 상태이면 같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6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7a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얻어지는 거죠. 됐니? 여전히 쉽네요. 네, 여기 놈들 다 쉬워요. 다까진 아니고. 그래요? 좀 짜증나네요. 이제 884, 885, 886은 좀 짜증납니다. 요 세 개는 좀 짜증나요. 883.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6부터 12까지다. 원우, 이거 불러봐. 방금 배웠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그죠? 예, 오른쪽으로 먼저 불렀구나. 예, 괜찮아. 예. 이거 나오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12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 해잖아.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K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눈치를 딱딱 맞춰보면 4, 3,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 3, K 3인 것 같지 않냐? 그냥 느낌이 그잖아. 딱 K3인 거 같잖아. 그지? 물론 이런 느낌이 안 드는 친구들은 2차 방정식 두 개 다 풀어가지고 겹치는 근 찾으시면 되죠. 근데 공통근을 찾으니까 야, 너네 공통근을 안 배운 게 아니잖아.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변변 더하면 뭔지 알아? 그러면 이 K는 6이지 않냐? 그럼 K는 3이지. 더해서 풀면 공통근 바로 나와버리죠. 왜냐면 더했을 때 1차식이 나오는데. 용주 얼굴에 빨개. 너 열나냐? 열나? 아니요? 응. 그지? 그럼 얘가 무조건 공통근이겠지. 1차식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배웠으니까 좀 써먹자 이거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뭐야?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쉽다고? 정희 불러. 왼쪽부터 불러. 그렇죠. 땡큐. 정수합은 마일부터 3까지 더하는 건데 마일부터 1까지 더하면 0 될 거 아니야? 그럼 2, 3만 더하면 되죠? 답은 5네요. 이해하시죠? 마일 0, 1, 2, 3 다 더하지 말고 무지같이. 알았어? 네, 마일부터 1까지 다 더하면 0일 거니까. 됐니? 여기까지는 좀 쉬운데 요 다음 3개가 좀 헬이네요. 여기 3개 다 풀었다. 다 풀어서 다 맞았다. 손 들어봐. 셋 중에 2개 맞았다. 셋 중에 하나 맞았다. 셋 다 틀렸다. 파워 당당한데? 안 풀었다고?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네. 모른다는 말을 그게 너무 쉽게 하지 마, 엄마. 모른다는 말 하면 좀 슬픈 얘기야. 왜냐? 이 우리 지금 안 배운 상태가 아니잖아. 배운 상태에서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로 슬퍼요. 첫 번째,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뭐 그게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알겠죠? 네. 두 번째, 나는 아무리 정확하게 알려줘도 기억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다. 여전히 슬프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슬퍼. 둘 다 너무 슬퍼. 아니 내가 언제 부끄러워. 모르는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야,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 무슨 뜻인지 알아? 네가 모른다는 걸 밝히고 앞으로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영원히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모르는 걸 알게 만들어야 되니까 모르는 걸 숨기지 말란 뜻이지. 넌 앞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몰라도 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저는 당당해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뭐 이러면서. 슬픈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뜻의 문장이 아니다. 알겠죠? 그런 거 있잖아.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얘기죠.
내가 진짜 이거 몰라. 근데 느낌적인 느낌은 좀 쉬운 내용인 것 같아. 근데 나 빼곤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질문 참아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 놓이지 말란 얘기지. 그런 뜻이야. 알았니? 그리고 배운 내용을 홀딩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 공부가 끝이 없다고 말하잖아. 공부는 끝이 있어. 니네가 까먹은 게 끝이 없을 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부는 당연히 끝이 있지. 교육과정에서 여기까지만 가르치시면 돼요라고 했는데 끝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배워봐야 자꾸 까먹잖아요. 그럼 최대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태도가 필요하겠니? 안 필요하겠니? 필요하죠. 내가 지금 초등수학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야 되니 진짜. 정태민 어린이 정신 안 차려? 응? 결국 여러분들이 한 번 배운 것을 잘 기억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왜? 반복된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 나는 공부하는 기계로 태어난 것 같아요 라는 학생은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의 수준에서는 절대 공부하는 기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3-4시간만 공부해도 잘한다 소리 들으면서 학교 학원 다닐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너무 대충 하거나 아니면 뭐 무책임하게 잊어버리면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있는 행위만 했을 때 나는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려서 만약 내가 그러면 스스로에게 가장 부끄러워야 돼요. 왜? 내가 미래의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 그렇잖아.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최대한 잊지 않으려고 해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길게 봤을 때 엄청난 성취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니? 자, 884 봐볼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가 일단 불만이냐면 뭐가 불만이냐? 첫 번째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를 이거 1번이라고 하고 이거 2번이라고 할게요. 1번도 풀기 힘든데 2번도 지금 미정에서 A를 갖고 있어서 1번도 2번도 이렇게 쉬워 보진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첫 번째 걸 먼저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뭐였습니까? 절대값 기호안을 0으로 만드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3분의 5가 기준입니다. 그럼 얘를 풀려면 x가 3분의 5보다 작을 때랑 x가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x가 3분의 5보다 작다면 저게 뭐가 될 거니까 양의 값이 될 거니까 5-3x x 더하기 1 이게 나오고 얘를 풀어보면 4x가 4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 이랬을 때 이랬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 부분인 x는 1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쓰셔야 돼. 알겠니? 두 번째 이때는 마이너스 5 더하기 3x 이게 x 더하기 1보다 작다 이게 나올 거고 그럼 2x는 6보다 작다 나오니까 x는 3보다 작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랬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니까 이때는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래 부등식은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데 우리가 저걸 절대값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두 개를 쪼개서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합쳐서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실제 부등식의 해는 무엇이 된다? 1부터 3까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부등식은 x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x 한쪽으로 모아야죠. a-3x 이게 a제곱 마이너스 3a니까 a-3 이게 되겠네? 맞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놈들은 바보라고 해서 내가 왜냐? 양변을 a-3으로 약분한다는 얘기야. 양변을 a-3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나누려면
0인지 0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등식에서는 부등식에서는 0이 아니더라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나눌 수 없고요. 첫 번째, a가 3보다 작다면 얘가 뭐가 나올까요? x는 a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a가 3이라면 0 곱하기 x는 0보다 크다가 되니까 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a가 3보다 크다면 x는 a보다 크다, 이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어떤 상황이 나오든지 간에 해를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연립했을 때 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연립했을 때 해가 없으려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얘랑 공통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어찌 하겠니?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리고 얘는 3보다 작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냥 원래 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3이 되는 겁니다. a가 3일 때 해가 없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는 x가 a보다 큰데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 이때는 a가 3보다 크면 되죠. 근데 a가 3보다 크다 자체가 나오네. 맞아요? 그럼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의 해는 없게 된다, 이런 얘기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죠? 어렵죠?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885.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나마 제가 제일 쉽게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알았죠? 자, 일단 얘는 이렇잖아요. 맞아? 제곱의 루트는? 그렇지. 아이, 좋아요. 절대값 x-1이에요. 왜냐면 저게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x-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 x-의 양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x-의 절대값이라고 쓰면 반드시 양수인 거죠. 그러면 저 부등식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자, 이걸 한 문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체를 다 한 문자라고. 그러면 이 한 문자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실제로 이 한 문자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거 아니야, 니네가. 쓰면서도 웃기지 않니? 뭐가 웃긴데요, 선생님? 아니, 절대값 두 개를 더했는데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슨 의미가 있니? 절대값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이쪽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니? 그러면 애당초에 이 문제 자체가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냥 똑같은 문제야. 자, 그럼 니네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안 그래도 된다고? 안 그래도 되는 걸 내가 보여줬는데 기억나나? 이걸 거리 개념으로 풀면 물론 절대값을 전부 다 안 쪼개고 풀 수 있냐? 그렇진 않고요. 이게 더하기일 때는 절대값을 안 쪼개고 풀 수 있는데 이게 뭘로 보여요? 마이너스 2에서 x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건 뭘로 보여요? 1에서 x까지의 거리죠. 그 두 개의 합이 4 이하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쌤이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 x축에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어떤 x를 잡더라도 거리 합은 얼마입니까? 3이죠. 내 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가 되는 거네. 그지? 근데 x가 마이너스 2의 왼쪽으로 빠져나가거나 1의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거리의 합이 3보다 커지기 시작하잖아. 근데 거리가 4 이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거리 마진은 지금 1이 남은 상태예요.
1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 정도. 그런데 여기 x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거리를 재고 이렇게 거리를 재기 때문에 3에다가 사실 요만큼이 이미 3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친구들? 그러면 남은 게 1 이하야 되니까 이 길이 이 길이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 2분의 1 정도 더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개의 거리를 재니까. 그러면 마이로부터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5잖아요. 이해되니 친구들? 1로부터 2분의 1만큼 우측으로 가면 2분의 3이죠. 개꿀이죠. 이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구간을 안 나누고도 풀 수 있어요. 이건 자체 개발. 제가 개발한 풀이에요. 아시겠죠? 마음에 쏙 드시죠? 안 그러면 또 뭐 해야 되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 풀어가지고 공통 부분 다 해가지고 그거 세 개 합쳐야 되는 그런 거지 같은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푸는 게 틀리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가들? 자 다음 886 이거 혹시 쌤이 이렇게 푸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나한테 구간 나눠서 풀어달라고 다시 요청하면 구간 나눠서 다시 풀어줄게. 어쨌거나 나는 좋은 풀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았니? 자 이게 다 이해가 일단 됐어요. 이 문제는 왜냐면 이걸로 밑에 것도 풀어보려고 하니까. 다 이해됐어요? 좋아요. 밑에 건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얘는 1에서 x까지의 거리고요. 얘는 마일에서 x까지의 거리의 2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진짜 쉬우니까 내 말 잘 들어. 오히려 이런 문제 더 쉬울 수 있어. 자, x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해를 갖도록이라고 했잖아. 해를 갖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둘 사이에서 거리를 쟀을 때 제일 작은 값이 k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떤 실수 x인지 모르겠는데 1에서도 거리를 재고 마이너스 1에서도 거리를 재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거리가 2배가 되면 거리가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2배를 하는 이 거리가 얼마면 좋겠다? 0이어야만 k가 최소겠지. 그럼 x는 실제로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거리는 0이고 이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2가 됩니다. 와 엄청나죠? 어마무시하죠?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야 니네 다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 K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너네가 X의 위치를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잖아? 이쪽으로 움직이면 일단 거리가 증가하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되지. 그럼 움직인다고 하면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2배가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인 상태인데 이 정도로 위치를 옮겨봐. 그럼 이 거리가 이만큼 줄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 거리는 곱하기 1을 해서 더하는 거니까 무조건 거리가 늘어나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K가 최소가 되려면 그냥 X가 뭐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이해되겠니 진짜로?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죠.